예, 안녕하세요. 어, 국문학개론 수필 문학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필 문학 교재 가지고 계신 분 341페이지, 341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재 내용을 좀 보시면서 저는 이제 중요한 내용만 좀 이렇게 타이핑을 했거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필인데요. 이 수필할 때 이 숫자는 따를 숫자입니다. 따를 숫자. 그리고 이 필이 부필자예요. 그러니까 북가는 대로 쓴 글이고, 이거는 이제 김광섭이라는 시인이죠, 시인. 성북동 비둘기라는 유명한 시를 쓰신 분입니다. 이 김광섭 시인이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수필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교재 341쪽의 마지막 단락 둘째 줄에 보면 나와요. 백거이. 이제 거이라는 말 자체가 살것자에 편안할 이자입니다. 아주 중간층의 벼슬을 하고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른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시에도 이제 스피리란 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붓을 빨리 돌린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의미가 다르고요. 그 밑에서 둘째 줄에 보면 중국의 남송의 홍매라고 나오죠. 이분이 현재 수필과 가장 유사한 개념 이것을 썼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342쪽에 보면 나오죠. 342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민구의 독사수필, 역사사자 읽을 독자죠. 역사를 읽는다는 거죠. 독사수필에서 이 수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열하는 온천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열이 있는 강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보면 수필이라는 이름이 알려져 있고 이 책에 보면 일신수필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신자는 빠를 신자예요. 빠르다. 그 다음에 여기 일자는 역마, 역에서 다니는 말 있죠. 그 일자입니다. 그래서 여행 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했다라고 있죠.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7, 8째 줄에 보면 나오죠. 박존의 열하일기, 이 책 안에 있는 일신수필, 그러니까 여행 중에 듣고 보고 들은 거 이런 걸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세이에는 보통 중수필과 경수필이 있어요. 에세이는. 근데 이 중수필은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삶이란 무엇인가 또는 뭐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중수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수필은 아주 신변잡기의 글이죠. 자신의 주위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걸 쓰는 게 경수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경수필은 미셀런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 중수필 에세이라고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두 개를 합해서 수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중수필 그런 것을 강조했죠. 베이컨이 수상록이라는 책에서 이 중수필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몽테뉴라는 사람은 이 둘 다 이제 수상록이라는 걸 썼는데 둘 다 이제 경수필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표 344쪽을 한번 펴보세요. 교재 있으신 분은 344쪽에 도표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이게 왼쪽으로 이 도표에서요. 이 도표를 보시면 도표에서 오른쪽과 왼쪽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되게 뭐랄까요? 좀 더 형식 위주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비형식 위주입니다. 거기 에세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에세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논문이 가장 형식적인 글이고 신변잡기, 아까 신변잡기는 뭐라고 그랬죠? 경수필이라고 써주세요. 경수필은 훨씬 더 비형식적인 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필의 특성은 여러분 교재에 어디 있냐면요. 346쪽에 나오네요. 346쪽. 6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이상의 논의를 통해 스필의 특성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주제 중심의 문화입니다. 스필은 주제를 잘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직접적이다. 그러니까 반대말이 간접적이겠죠.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길이의 산문이라는 거예요. 운문은 시입니다. 시. 운문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특수한 내용을 보편화. 그러니까 이 보편화는 다른 말로 일반화라고 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화. 이것은 347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넷째, 특수한 내용을 보편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전체가 나오는데 이제 가전체와 관련된 것은 349쪽을 펴보세요. 349쪽. 349쪽에 보면 가전체가 나오는데 이 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두 가지 특성이 의인화와 생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전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무생물 또는 생물을 등장시켜서 의인화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공방전이라는 임춘의 작품이 있는데 이 공자는 구멍공자고요. 방은 네모방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방은 쉽게 말하면 엽전을 우리가 흔히 쓰는 엽전 있죠. 이 엽전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게 공이고 네모가 있죠. 그래서 엽전, 그러니까 돈을 의인화한 겁니다. 그다음에 국순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은 술을 의인화한 거죠. 요즘에도 그 국순당 이런 술 팔죠. 이런 게 다 이제 술과 관련 있는 거고요. 술을 이제 국순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잠명, 이거는 349쪽에 여섯째 줄 정도 나오죠. 이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그리고 이 명은 새길 명자죠. 바늘에 새기는 글.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경계의 글, 그런 의미에서 서양의 맥심, 이게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격언. 우리 그 맥심 커피라고 있죠. 이때 맥심이 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설문이 349쪽에 나오는데 결국 논설문은 자기의 주장을 아주 잘 쓴 것이고요. 350쪽을 펴보세요. 350쪽에 그 논설문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개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논입니다. 논이니까 논리적인 질서 이런 걸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변. 이렇게 써보세요. 분별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난이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힐책이란 말 쓰거든요. 힐책. 힐은 꾸짖다. 책도 꾸짖다. 둘 다 꾸짖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이 의예요. 의. 논의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이 설. 우리 직설적이라기보다는 우의적이라고 나오는데 우의적이란 말은 빗대어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돌려서 표현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해. 해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제 이 소의 뿔을 칼로 해체한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해. 그래서 의혹을 풀고 착각을 바로잡는다. 그 다음에 원이라는 것은 본원적인 사실을 추론한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대와 문이죠. 여러분이 그 글과 생각에서 배운 문조물 이런 작품 배우셨죠? 문조물 조물주에게 물어본다. 이런 것도 다 대문 이런 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유입니다. 유라는 것은 사실에 대해서 상세히 나열하면서 공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54쪽으로 가면 354쪽에 서간문이라는 게 있어요. 서쪽에. 그러니까 결국 서간문이란 건 편집글입니다. 편집글. 보통 그래서 이제 편집글은 내간이란 말도 쓰기도 해요. 이 내자는 안내자인데
주로 이제 여성들이 쓴 글을 내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55쪽에 인용문에서 5줄 내려오면 이렇게 나오죠. 서간은 이렇게 나오죠. 서간 이게 편집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간은 그다음에 간독, 서찰, 서독, 척독. 이때 특히 척자는 이게 그 마디 척자예요. 그러니까 이 척독은 한마디의 편지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관찰이죠, 관찰. 이런 것들 다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쭉쭉 넘기시면 그 360쪽에 나오네요. 360쪽. 360쪽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셋째 줄에 정찰이라는 게 나와요. 정찰. 애정의 편지. 그 다음에 연서. 이것도 연자가 그리워할 연자죠. 이게 그 러브레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연애 편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5.4의 서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어나가는 이렇게 하게 되고요. 시간의 흐름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하는 서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의 난중일기, 임진왜란 이때 쓴 글이죠. 또 개축일기 등등 일기로 이제 시작되는 글들이 다 서사의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성무의 간서치인데 이 간서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책만 읽는 바보. 이 간서치죠. 이덕무라는 실학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덕무의 간서치전이 364쪽에 보시면 나오거든요. 인용문에 그걸 한번 참조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행문 368쪽에 기행문 나오죠. 기행문 나오는데 이 기행문에서 이제 유명한 게 해초라는 승려죠. 그러니까 쓴 왕, 갈왕자죠. 다섯 오자죠. 5번 갔다. 천축국에 갔다. 천축국은 인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글을 이제 기행문의 어떤 초기 최초의 작품이다. 368쪽에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최초의 작품이다. 기행문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가면 16장에서는 고전극이 나와요. 고전극. 16장 379쪽입니다. 교재. 379쪽.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거기 이제 나오죠. 누구나 아는 대로 연극이란 그러니까 연극은 뭐예요? 배우가 무대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각본에 따라 연기해서 관객들에게 보이는 종합 예술이다. 이게 바로 이제 고전 그 연극을 특히 이야기하는 거죠. 연극이라는 게 종합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민속극. 우리가 가면극과 인형극과 발탈. 요걸 이제 민속극이라고 해요. 가면극, 인형극, 발탈 등은 민간에 전승되는 민속 연희의 일종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전통극의 연호는 380쪽. 380쪽 펴보세요. 마지막 단락. 거기에 보면 다섯째 줄에 국중대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라꽃입니다. 나라꽃. 옛날에는 단군 신화의 단군은 뭡니까? 재정일치죠. 재정일치. 자, 재정일치라는 것은 제사장이 정치를 했다는 뜻입니다. 재정일치라는 것은. 그래서 이 단군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국 왕이 결국 뭡니까? 무당이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점점 이 무당의 이제 어떤 위치가 좀 낮아져 갔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있고 이제 제천 행사를 하는 거죠. 하늘에 제천 행사. 뭐 고구려의 동맹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게 다
제천 행사입니다. 부여의 연고 이런 것들 여기 다 제천 행사죠. 근데 제천 행사를 하면 제천 행사만 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시를 낭송하고 춤도 추고 음악도 있고 그렇죠. 노래도 부르고 춤 뭐 등등 하겠죠. 술도 마시고 이래서 이제 우리 민족들이 이런 제천 의식 이런 거에 후예들입니다. 후예들. 그런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천의 옥이라는 이제 시가 381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넘기면 382쪽에 이제 5개가 나오죠. 금한. 그러니까 옥이라는 것은 5가지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기에 보면 금한. 금한은 던지기, 공던지기죠. 첫째 줄에 나옵니다. 월전과 대면은 탈을 쓰고 행하는 일종의 가면극.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속독은 이것도 이제 가면극이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쑥대머리 두 번째 단락이 첫째 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 산예. 이게 일종의 사자춤입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사자춤을 쓰고 이제 사자탈을 쓰고 공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가면극의 직접적 기원은 다음에 3가지다. 그래서 이제 산대이는 산처럼 높은 무대라는 뜻이에요. 산처럼 높은 무대에서 연극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경의례에서 이제 유래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중국의 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유래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백제의 미마지예요. 미마지가 중국의 이제 남송의 오나라에서 배워서 일본에 전했고 일본 문헌에 소개된 데 따르면 기약은 불교 관련 내용의 대사가 없는 묵극이다. 이렇게 써놨죠. 묵극. 이 묵극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판토마임입니다. 이게 무건수행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거에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이제 꼭두각시 노름 이거는 385쪽. 5쪽에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조선 후기의 기록에 이르면 구체성은 두드러져서 꼭두각시의 노름에 등장한 홍동지. 이 홍자는 이제 붉은 홍자거든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민속극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386쪽에 나오죠. 이 민속극은 가면극이라고 돼요. 영어로는 마스크 댄스죠. 그래서 이 민속 가면극은 현실 공간에서 놀이 공간에서 다시 현실 공간으로 오게 되는. 거기 이제 그 386쪽부터 쭉 나오는 뭐 여러 지역의 그 가면극 형태를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면극을 통해서 이제 현실에서 이런 놀이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러면서 양반을 풍자하죠. 그래서 가면극은 레크레이션 이게 오락이죠. 오락이란 뜻인데 이걸 통해서 리크레이션 창조를 한다는 겁니다. 가면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반을 좀 비판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395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놀이에서 현실을 뒤집고 그 일탈의 세계에서 활력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레크레이션일 것이다.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결국은 오락을 통해서 재창조를 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책을 쭉 중심 내용을 훑어보시면 여러분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